그리고 좀 인상이 깊었던 또 포인트가 거기 비브라토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데 트로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비브라토가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이브레이션이라 이게 너무너무 지저분한 분들이 많고 그 비브라토를 다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게 좀 되게 많이 저는 거슬렸거든요. 근데 비브라토 마지막에 보여준 게 선이 되게 굵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그렇게 굵은 비브라토를 표현해냈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의도해서 내는 거랑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비브라토가 나서 내가 멈출 수 없어서 나는 비브라토의 그 퀄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선을 굵게 표현해내는 그런 비브라토는 자기가 의도하고 표현해낸 거예요. 자기가 비브라토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거예요. 비브라토 멈춰보세요 하는데 못 멈추는 싱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음악 공부를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막 성악전공, 유학파 이런 사람들도 비브라토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컨트롤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싱어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좀 또렷한 비브라토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번 무대를 보고서 그냥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냐면 명불허전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하고 떠오르죠. 일단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왔잖아요. 성악가가 가요를 부르면 그렇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원래 성악 발성 자체가 목을 최대로 보호를 해주면서 최고의 소리를 내는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이크가 없을 때 저 무대 끝까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공명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목을 보호하는 그게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공연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무대 위에서 죽고 끝날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무대에서 생활을 하려면 최대한의 소리를 멀리 쓰면서 멋있는 소리를 내되 내 목이 상하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항상 그게 역사적으로 개발되어 온 게 성악 발성이고 성악 테크닉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목을 좀 보호하면서 부르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오랜 시간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가요를 잘했던 사람도 계속 성악만 하다 보면은 가요 발성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면 성대가 이미 그렇게 적응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건 좀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 어렸을 때 보통 성악은 교회 음악을 하다가 성악으로 들어오는 애기들이 많고요. 애기 때부터 하는 사람들, 초등학생, 뭐 아니면 더 어린 나이, 아니면 중학생부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마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아무튼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성가 소리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도 항상 그런 소리로 가요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성악을 하자 해서 성악이 잘 어울리고 남들이랑 좀 다르게 가요를 부르네 이러면서 성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노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성악 소리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류. 저도 그 케이스인데 저는 가요를 잘했기 때문에 뮤지컬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뮤지컬 발성이나 뭐 가요 발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다가 캐스팅을 오히려 당한 입장이에요. 저도 막 성악할 때 내는 엄청 높은 소리들 있잖아요. 저는 가요를 할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그런 소리가 그냥 빵빵 났어요. 고음을 워낙에 잘 냈고 고음 소리가 워낙 깨끗했기 때문에 그게 성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요를 하다가 성악을 넘어오기 때문에 성악으로 넘어와서도 가요를 계속 접하고 듣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악 테크닉도 몸에 남아있고 가요도 했었으니까 가요도 남아있고 하겠죠. 하지만 이때 내가 성악의 길로 가겠다 하고 가요를 딱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은 완전히 성악에만 딱 이렇게 꽂히게 되기 때문에 성악 발성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 발성에 성대가 길이 들어요. 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목을 좀 많이 보호하면서 쓰는 습관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의 가요 발성을 쓰다 보면 목이 부담을 느끼는 게 훨씬 빨라요. 저도 옛날에 가요 부를 때는 중학교 때 노래방 가서 3시간씩 매일매일 노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목이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악 발성을 위주로 하면서 몸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가요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목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성악도 하고 싶고 가요도 하고 싶고 난 모르겠다 하면서 아니면 가요를 좀 더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데 학교를 그냥 전공을 성악으로 택해서 그렇게 성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가요 발성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노래방도 중간에 간간히 다니고 집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가요도. 그러면 가요 발성이 거의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평준화되는 느낌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김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했음에도 트로트도 지금 잘 부르고 있고 가요 발성도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성악을 오래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보니까 중간에 세미 클래식도 되게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 양아버지라는 분이 계속 가요를 할 것을 권유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요도 많이 접하고 또 많이 중간에 부른 것으로 그분의 그 살아온 스토리들을 조합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라고 표현한 거는 성악만 완전히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표현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가요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이렇게 성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발성이나 트로트 발성도 구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메인 발성은 성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발성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대 결절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노출됐는데 그래도 왜 노래를 잘 부르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보면은. 근데 성악가가 목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가요 발성을 내기에 더 유리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쇳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목을 좀 더 이렇게 갈게 되는 그런 소리가 좀 더 나오면서 나스눔 같은 경우는 이제 허스키 보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좀 더 친숙한 그런 가요의 소리가 나죠. 이제는 내와 해도 소용없겠지.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만 고음이나 중음 이상의 음역대에서는 훨씬 더 소리를 땡겨서 땅땅하게 내다 보니까 또 거기서는 성악의 텐션이 역시나 묻어져서 나오죠. 추억 같은 불빛들이 그 텐션을 누가 따라가겠냐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텐션과 상한 목 때문에라도 일반적인 그런 약간 구슬픈 그런 허스키한 쉐쉐거리는 그 소리가 같이 섞여 나왔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의 소리들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아 진짜 이거는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 씨도 어떻게 저런 소리까지 내지? 희한하네 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도 나와. 희한한 사람이네 진짜. 그게 이러한 원리 때문에 쉐쉐거리는 목소리가 지금 성대 결절에 의해서 더 잘 나와서 가요 같은 소리를 표현해내기에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긴 한데 김호중 씨의 목 상태에 빗대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맞고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더 절박하죠. 그래서 엄청 절절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훨씬 더 거기서 감정들이 많이 증폭되고 그리고 원래 그 김호중 씨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노래할 때 보면 뭐 2대8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누가 뭐라 해도 난 2대8 품위가 있습니까? 몸이 갖고 있는 태가 굉장히 좋아요. 노래를 할 때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들로부터 노래까지 몰입을 같이 시켜버리니까 역시나 경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나서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 노래만 잘해서 감동을 시키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태들, 아우라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확실히 좀 명불허전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분이에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미련 없이 똑같은 가사와 똑같은 멜로디지만 완전히 극과 극으로 표현했죠. 미련 없이 아주 연하게 약하게 부르기도 했고 가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여기서는 또 진하게 소리를 내면서 불렀잖아요. 똑같은 멜로디와 똑같은 가사가 나온다. 사람들 한 번 들었으니까 똑같이 내면은 기대심리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똑같은 멜로디가 2번 반복될 때는 뒤에 있는 애를 훨씬 더 다른 느낌으로 살리는 이런 편곡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곡에서 잘 묻어나왔기 때문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과 편곡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평가를 한 거니까 또 어떤 모습들로 또 더 많은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참가자들이 있는지 기대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까도 매주마다 기대를 하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열심히 시청을 하고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들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